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안나 카레리나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작가 미상의 글 중 사랑은 상대편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영혼의 경탄에서 시작하여 모든 것을 요구하는 자아의 실망으로 끝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오늘 소개할 안나 카레니나의 내용을 요약한 주제에 합당하다고 제 나름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1878년 발표한 장편으로, 동시대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 소설은 완벽한 예술 작품이라고 극찬했고, 영미권 작가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뽑은 세계 최고의 걸작입니다. 153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로빈과 키티의 이야기는 생략하고 안나와 브론스키에 대한 내용만 압축해서 전하겠습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미모와 재능을 겸비한 안나 카레니나는 자신의 품위와 명예만을 존중하는 고위 관료인 무정한 남편, 아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안나는 상류사회의 인사지만 남편과 감정적 교감이 부족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나는 오빠 스티바가 가정교사와 불륜을 저질러 부부싸움이 일어난 것을 말리기 위해 오빠의 집으로 가다가 우연히 젊고 잘생긴 장교 브론스키를 만납니다. 그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 관계는 사회적 비난과 갈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를 피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오지만 청년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몇 번의 미래가 오가고 오랜 망설임 끝에 안나는 남편과 자식, 사회적인 명성 모두를 버리고 브론스키를 선택합니다. 그 열정이 이끌려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까지 하게 되죠. 안나는 남편에게 그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안나의 사랑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히 여겨 거부합니다. 안나는 브론스키 아이를 출산 중 사경을 헤맵니다. 안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동정심을 느낀 남편 카레이는 그녀를 용서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불륜이기에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안나와 브론스키는 아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 이탈리아에서 지내지만 당면한 현실의 냉혹함에 그들은 삶의 의지가 꺾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집착하나 안나의 신경질적인 면모에 브론스키는 점점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랜 여정 끝에 러시아로 돌아온 두 사람. 하지만 안나는 러시아 사교계에서 배척당하게 되어 브론스키의 영지에서만 고립되어 지냅니다. 안나는 브론스키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자 극심한 신경쇠약과 불안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사랑이 끝난 것을 느낀 안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을 보아도 소름이 끼치게 된다면 촛불을 꺼버려도 되지 않을까? 안나는 결국 브론스키에게 후회할 것이라는 독서를 퍼붓고 그를 처음 만났던 기차역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안나가 자살하자 브론스키는 러시아와 오스만이 전쟁을 벌인 군에 복귀하며 사생아 딸은 안나의 남편 카레인이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로맨스의 이야기를 넘어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모순과 인간 심리를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사랑과 도덕,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주제를 탐구했다고 볼 수 있죠. 에릭 테우스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성경의 욥기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두 남자가 논쟁을 벌였습니다. 꽃을 선물하면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 결론이 나지 않아 꽃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하하하, 꽃을 판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선물같이 찾아온 하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